유니티 내부에 있는 기능 중 비디오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동영상 재생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 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비디오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있고요. 인스펙터 창에 보면 비디오 플레이어 내에는 비디오 클립이라고 해서 재생할 동영상이 필요로 합니다. 보통은 H.264 코덱으로 되어 있는 mp4 파일이 잘 사용이 되고요. 샘플로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재생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4 파일을 드래그해서 비디오 클립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 현재는 비디오 플레이어에 비디오는 들어가 있지만 재생할 수 있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재생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하이라키 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3D 오브젝트 중에 플레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은 처음 생성하면 2D 화면에서 수평으로 보이기 때문에 3D 화면에서 편집을 해줘야 합니다. 2D 모드를 해제해서 보시면은 플레인이 카메라와 수평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레인의 특징은요, 한쪽은 불투명해서 형체가 보이지만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플레인의 반대면을 보면 투명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플레인이 촬영되도록 하려면 플레인의 불투명한 면이 카메라를 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회전 툴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켜주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플레인을 가로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죠. 잘못해서 다른 색상의 링을 선택을 하시면 도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빨간색 링을 선택해서 돌려주시면은 카메라에 촬영되도록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라이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라이트에 디렉셔널 라이트, 방향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바뀌는 라이트입니다. 빛의 위치라든가 가깝고 멀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는 아무데나 두셔도 상관이 없고, 더 밝게 만들려면 디렉셔널 라이트의 방향이 플레인을 향할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주시면은 빛이 더 세게 들어가게 돼서 플레인이 훨씬 더 밝아지게 됩니다. 모니터 역할을 할 플레인이 만들어졌다면은 비디오 플레이어에게 플레인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렌더러 모드에 보면은 매테리얼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재질을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비디오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렌더러가 논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플레인을 드래그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재생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든 플레인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연결이 돼서 동영상이 플레인에 출력이 되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플레인의 비율에 따라서 동영상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집혀 있어 보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빨간색 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파란색 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서 화면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80도 돌려주시면은 정면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해서 상하의 길이를 조절을 해서 동영상 비율하고 맞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고요. 여기에 버튼을 추가해서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역할을 할 그림을 화면에다가 옮겨서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마우스랑 부딪힐 수 있도록 피직스 2D에 박스 컬라이더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버튼이 눌렸을 때 행동을 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빈 공간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안쪽에다가 create C# 스크립트 선택해서 C#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의 이름은 플레이 버튼이라고 지어볼게요. 새 C#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면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내용을 적을 텐데 제일 먼저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추가를 해볼게요. void on mouse down, 마우스가 눌렸을 때 기능을 할 텐데 디버그 창에 기록을 할 겁니다. 재생 버튼 눌림. 작성 완료하고 나면 기존에 콜라이더가 붙어있던 버튼에 마우스가 눌리게 되면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식으로 적혀있는 플레이 버튼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콘솔 창을 확인한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재생 버튼 눌림이라고 글이 나오죠.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 안에 있는 기능들을 호출하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 버튼과 비디오 플레이어는 각각 다른 곳에 있어서 서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튼 안에 있는 플레이 버튼이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가 비디오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알고 비디오 플레이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을 해서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퍼블릭,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 중에 비디오 플레이어라는 변수를 새로 하나 만들 거고요. my video라는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using에 추가 사용을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using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밑에 사용할 프로그램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을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표기해주는 부분인데,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using에다가 unity engine video 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를 해주어야 밑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용할 때도 이 비디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myVideo라고 하는 건 다른 곳에서도 접근 가능한 변수가 됐겠죠. 작성 완료하고 저장하고 나서 UIT 쪽에 가보면은 기존에 아무 파라미터도 없던 부분에 myVideo라고 해서 새 파라미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잡아 끌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앞으로는 myVideo가 이 비디오 플레이어를 지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후에는 이 비디오를 지칭하는 myVideo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부탁을 해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myVideo의 기능 중에 플레이라고 하는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영상을 재생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만 시작하자마자 재생 중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확인하려면 다른 버튼들도 추가로 있어야 되겠죠. 이어서 다른 기능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제해 주시고, 혹시나 이런 식으로 패널 뒤에 가려진 버튼 같은 경우에는 3D 모드에서 패널을 뒤로 빼주시거나 버튼을 앞으로 당겨서 겹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플레이 버튼 기능을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잡아 끌면 C샵 스크립트를 복제할 수 있고, C샵 스크립트를 복제했을 때 이름을 변경을 해주면서 같이 변경해 주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 거는 스탑 버튼이고요. 파일명과 동일하게 맞춰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 편집창 들어가 보면 기존의 파일을 그대로 복제했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이라는 이름이 안쪽에 써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바깥에 있는 파일명과 동일해질 수 있도록 스탑 버튼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변경을 해줍시다. 정지 버튼 눌림, 그리고 정지 버튼이 눌리면 재생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지시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탑 버튼이라는 스크립트는 정지 버튼 눌림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비디오 플레이어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 완료됐다면 두 번째 있던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기존에 있던 플레이 버튼이라고 하는 기능은 리무브 컴포넌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야 되겠죠. 스탑 버튼 기능을 드래그 드랍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비디오 플레이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비디오 플레이어를 잡아 끌어서 마이 비디오에다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포즈 버튼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복제하시고 이름은 포즈 버튼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밖에 있는 이름하고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클래스명도 포즈 버튼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일시정지 버튼 눌림, 비디오 플레이어에게 요청할 사항은 포즈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일시정지하는 기능을 요청을 할 겁니다. 작성 완료되고 나면 세 번째 버튼에 붙어있던 기존 플레이 버튼 기능은 리무브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삭제해주고, 포즈 버튼 기능을 연결, 그 다음에 비어있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을 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만들고 나서 재생을 눌러서 확인을 해봅시다. 정지, 재생, 일시정지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소리를 제어하는 버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리 재생하는 형태의 그림 한 장, 그 다음에 음소거 형태의 그림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준비를 했어요. 토글이라고 해서 하나의 버튼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림을 잡아 끌어서 화면에다 붙여 볼게요. 인스펙터 창 보시면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림을 렌더링하는 부분이고요. 안에 보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표시되는 그림의 모양이 바뀝니다. 지금은 직접적으로 그림을 잡아 끌어서 스프라이트를 교체를 시켜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두 장의 그림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C샵 스크립트로 작성해주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음소거 모양의 아이콘이 됐다가 소리가 나오는 아이콘이 됐다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앞서서 토글에 관련된 C샵 스크립트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 내에 추가를 할게요. 크리에이트에 C샵 스크립트 눌러서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요. 이름은 볼륨 버튼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스크립트 창에서 수정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void on 마우스 다운, 마우스가 눌렸을 때 디버그 창에 기록을 남기는데 볼륨 버튼 눌림이라고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작성 완료되고 나면 볼륨 버튼에 기능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 전에 앞서서 마우스랑 부딪힐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Add Component Physics 2D에서 박스 컬라이더를 이용해서 부딪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볼륨 버튼 스크립트를 잡아 끌어서 기능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재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콘솔 창을 확인을 하고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볼륨 버튼 눌림이라고 글씨가 나오겠죠.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변수, 자기 스스로 쓰는 개인 변수에 해당하고요. 불이라고 해서 불린 변수인데, 참, 거짓, true, false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고, is muted라는 이름으로 지어볼게요. 초기 값은 false, 거짓이라고 적어주어서 음소거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변수가 거짓이다,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식으로 기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불린 변수가 있다면 if문을 이용을 해서 조건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is muted, 음소거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변수가 참이라면, 이게 다른 말로 음소거 상태라면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else,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소거가 거짓이라면, 다른 말로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상태가 됩니다. 이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음소거 상태라면, 음소거 상태일 때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를 해제합니다 라고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음소거를 실행합니다 라고 글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디버그 창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기능만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소리를 끄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로써 두 상태가 변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소거를 해제한다고 말한 이후에는 is muted라는 변수에 현재는 음소거 상태가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음소거 상태가 아니라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음소거를 실행합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is muted라고 하는 음소거 상태를 표시하는 변수에 true, 현재 음소거 상태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상태가 계속 바뀌겠죠. 음소거 상태일 때 음소거를 해제한다고 하고, 음소거 상태가 아니라고 변경을 해놓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음소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소거를 실행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음소거를 해주게 되겠죠. 이대로라면 재생을 했을 때 계속 두 가지 상태가 번갈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콘솔 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음소거를 실행합니다, 음소거를 해제합니다, 실행, 해제, 실행, 해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if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상태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상태에 따라서 그림을 교체해서 집어넣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는 예시로 직접 그림을 잡아 끌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넣어 주었었지만, 이 이후부터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넣어줄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파일을 볼륨 버튼이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변수를 추가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퍼블릭,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스프라이트 타입의 변수이고요. on 이미지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통 변수, 퍼블릭 변수이고요. 스프라이트 타입의 변수, off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변수 선언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나서 유니티 쪽을 가보시면은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형태로 스프라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칸이 생겼는데 처음 만들어진 변수이다 보니까 논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각각 소리 켜지는 on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림을 연결, 그 다음에 음소거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을 연결시켜 주시면 이후에 볼륨 버튼 내에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각각 on 이미지, off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그림을 연결을 할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또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오브젝트 내에 존재하더라도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려면 마찬가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변수, 개인만 사용하는 변수 중에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 거고요. my 렌더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스타트라고 하는 최초 한 번만 실행하는 함수 내에서 my 렌더러는 얘입니다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this game object 내에서 get component 해서 컴포넌트를 받아올 수가 있고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받아와서 my 렌더러라고 부를 겁니다. 매번 불러오면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초 1회만 불러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시작할 때 한번 my 렌더러에 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my 렌더러라고 부른다면 같은 오브젝트 내에 존재하는 my 렌더러라고 하는 그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지칭하는 게 되죠. my 렌더러 안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on 이미지로 교체해 줍시다. 반대로 음소거 상태라면 my 렌더러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off 이미지로 교체해 줍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on, off 상태가 바뀔 때마다 C# 스크립트 내에 적혀있는 이 글에 의해서 두 개의 이미지가 교체되게 될 겁니다. 유니티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음소거 버튼을 눌렀을 때 두 개의 버튼 모양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비디오 플레이어로 하여금 뮤트를 수행하게 하면 되겠죠.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비디오 플레이어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퍼블릭 비디오 플레이어 my video라고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플레이어는 기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유징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했는데 유니티 엔진
비디오라는 이름으로 유싱을 추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선언한 마이 비디오라는 이름이 유니티 쪽에서 버튼을 선택하고 인스펙터를 봤을 때 나타나게 되겠죠.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마이 비디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추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하시고요. 기존에 마이 비디오라고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에게 재생이나 정지, 일시정지를 요청했던 것처럼 뮤트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비디오에 Set Direct Audio Mute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인자값은 트랙 번호, 두 번째 인자값은 뮤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불림 값입니다. 음소거를 해제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뮤트를 펄스로 만들어줘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고요. 반대로 음소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뮤트를 true로 해줘서 음소거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게 두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은 아이콘이 변하는 모양과 동시에 소리도 같이 꺼지고 켜지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플레이어를 만들고 재생, 정지, 일시정지, 그리고 음소거와 소리를 나오게 하는 토글 버튼까지 제작을 해보았습니다.